9시 42분 구간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감독을 좀 대거 새롭게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새로운 얼굴들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한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 오늘의 감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 아무래도 첫 출연이신데 많이 네.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첫 출연이기 때문에 네. 가장 주식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거를 좀 부합해서 연계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어제도 요즘에 좀 분위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박준현 운영님도 그러셨는데 네. 이성적인 판단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잡으셨어요? 네, 우선은 뭐 주식은 사실 뭐 기업 가치에 의해서 수렴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심리가 굉장히 좀 지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격언에 공포에 사라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시장의 참여자 분들이 공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공포를 어느 정도 공포가 좀 안정되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증시가 굉장한 좀 급락을 좀 냈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지수 레벨로 보나 아니면 기업 가치 대비 지수의 흐름으로 보나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는 시기다. 좀 요 의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좀 더 이성적으로 볼만한, 논리적으로 볼만한 지표들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수 레벨, 시장 유동성, 정부 정책입니다. 뭐 그동안 다른 감독님들이 체크해 주셨던 정부 정책도 눈에 띄고 네. 지수 레벨.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 여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뭐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좀 급락을 했고 특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인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좀 하는 관점인데, 사람들이 이제 2000선 뭐 레벨이나 2100선 정도 올라갔을 때는 뭐 거의 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막 확대를 좀 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 90%, 100%뭐 이런 식으로 주식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1800선이나 1900선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마다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이 오히려 반비례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1800선이 이전부터 지지했었던 라인대, 그러니까 1850에서 1800선 라인이 공포 투매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라인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900선보다는 1800선이 오히려 주식 비중이 더 많으셔야 되고요. 2000선보다 1900선이 어떻게 보면 주식 비중이 더 적어야 된다. 이런 단순한 개념을 좀 본다면 이성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기계적인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 네. 좀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서 네.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지금 선을 3개를 그어주셨는데요. 네.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좀 표를 보시면 2100선과 이제 1950선 그리고 1800선 라인을 이제 선을 좀 그어드렸는데, 우선은 1800선이 1800에서 1850이 우리나라 지수로는 그 PBR 기준으로 자산가치 대비 한 0.8배 수준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수준, 그러니까 2008년도 대비해서 0.8배를 지지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800선이 중기적인 좀 지지 라인이 좀 될 것이다. 하단에 대한 지지 라인이 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가 오는 수순, 특히나 뭐 도이치뱅크나 유럽은행이 만약에 정말 파산을 한다. 혹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유가가 급락해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보면 큰 충격으로 인해서 뭐 망한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뭐 미국 FOMC 회의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밑에서 받쳐줄 것이다. 좀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패턴들을 좀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증시 레벨 하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좀 유효한 라인대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못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정말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 가서 저번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건데, 네. 운영님 말씀은 아니다, 그럴 일은 없다. 네. 뭐 여기저기서 방어해 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사자. 그럼 두 번째, 시장 유동성은요? 네. 요것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금 가격이 거의 뭐 최대치를, 지금 1년 내 최대치를 좀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뭐 이제 최근에는 약간 좀 누그러뜨리고 있지만, 이제 엔저,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엔화가 굉장히 좀 고평가되게 흐름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안전자산이 최선호가 될 때, 시장이 안전자산을 가장 좋아할 때,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을 가장 회피하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 자산을 가장 회피하는 시기가 위험 자산의 가장 최저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채금리 추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국채금리 추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람들이 공포나 어떻게 보면 이제 패닉에 휩싸일 때 가장 먼저 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들어가는 겁니다. 채권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글로벌하게 신용등급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좀 영위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미국과 독일입니다. 독일인데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지금 그렇죠. 자산을 가져오신 거죠? 그렇죠.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보면 국채 가격이 가장 급등했었을 시기가 국채 금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점일 때. 그쵸. 근데 2015년 2월 달에서 5월 달 사이를 보면 국채 금리가 가장 바닥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 채권 가격이 가장 고점입니다. 최근에 2016년 2월 달 정확히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국채 금리가 거의 전저점 수준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전자산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위험 자산을 가장 회피하는 시기 어떻게 보면 주식 비중의 가장 큰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직전저점 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을 네, 이전에 2015년 2월 달과 2016년 2월 달에 라인대가 만약에 무너진다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성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의 급락이 추가적으로 더 세게 나와야 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흐름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포인트로 가지고 온 부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가 볼게요. 정보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도 금통위가 좀 예정돼 있지만 사실 금리의 방향성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금리를 지금 1.5포인트에서 기준금리를 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본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는 시기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애매한 관계인데 근데 이제 세 국가가 단순하게 이제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뭐 세 국가를 비교를 해보면 세 국가다 정책 금리가 다 다릅니다. 방향성이. 이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하게 자기들만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워낙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자체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율 전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국제 공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성장이 되어 있고 금리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는 수순을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국제 글로벌 공조가 좀 나와야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선은 기준금리가 형성이 되겠지만 기준금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주변 국가들의 안정이 확인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뭐 인상하니 혹은 금리를 동결하니 인하하니가 중요한 흐름들이 아니라 정책적인 확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국은행 총재든지 아니면 FOMC의 뭐 옐런 의장이라든지 어제 말씀했던 뭐 드라기 총재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도 이벤트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정 쭉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한 10시에 지금 예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월, 어제 같은 경우 드라기 총재가 또 3월 달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만약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추가적으로 휘청거리게 된다면 3월 달에 추가적인 정책적인 흐름들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좀 피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인 것 같습니다. 재무장관 회의라는 거는 각국의 재무장관, 가장 금융시장의 어떻게 보면 가장 탑은 수장들이 모여서 글로벌 국제공조라든가 정책적인 이제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나 우리나라 지수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최근에 이제 수출입 지표도 굉장히 좀 부진하게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양회가 개막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도 좀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좀 확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시즌에 지금 돌입을 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 다음 달 초, 뭐 이때쯤에 중요한 회의들이 상당히 좀 많네요. 네. 전략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우선은 지수의 하단은 1850에서
1200선에서 1800선 아래권역에서는 우선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대형 산업재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도 어떻게 보면 지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다운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좋아도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은 낙폭 과대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1850에서 1800선에서 잡고 1900선에서 상단 트레이딩을 좀 하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대형주는 되겠고. 뭐 섹터 전혀 가리지 않으시고요.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가가 최악의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유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를 공략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업체들은 사실 산업재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산업재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맞아요. 좋은데 실적이 안 좋은 거 대비 이제 낙폭에 대한 트레이딩 반등이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한 짧은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레벨 다운, 그리고 코스닥 레벨도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쪽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닥 증시는 좀 살만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성장주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저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를 대형주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 그 관점으로는 중소형 개별주들, 특히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중기적으로 좀 비중을 좀 확대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에서 글로벌 정책공조나 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중요하다 해주셨는데 확인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확인 이후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최악의 국면에서 정책이 받쳐준다는 확인이 들어가면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밑에서 담을 장기 관점, 그러니까 연기금 쪽이나 장기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제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는 자금들이 중기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자금들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기관 쪽에서 받쳐주는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증안 펀드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점차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책 확인이 되면 좀 장기 자금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전 사인 가져봤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오늘의 작전명은 이성적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을 권하고 있는데요. 대형주 트레이딩 전략이고요. 주식 비중 확대할 만한 때라고 봤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또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면은 금통위 그 결과가 좀 전달되겠죠. 그 이후에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또 기자회견까지 생중계해드리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지수는 또 무난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또 선택 기제를 저희가 좀 열어드린 거고요. 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